안녕하세요. 마이스터니치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오전 8시 49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영상을 장 시작 전에 그냥 찍어 보려고 이렇게 좀 공지를 아침에 일찍 보내드렸거든요. 상황이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도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저는 바뀐 게 없다고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오늘 이렇게 빨리 찍는 이유는 어제까지 나스닥하고 한국 시장 이렇게 봤을 때는 주요 구간이 좀 들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서, 이 주요 구간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어요. 지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도 되고, 그 구간이라는 것이 파형상 중요한 지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훼손하느냐, 그래서 아래쪽으로 더 떨어지느냐, 혹은 그것을 지지해서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파형 해석이 지속될 수도 있고, 또는 파형 해석을 변경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변경된 건 없어요. 다만 상황상 이것저것 지금 파형이 조금 변경 사항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할 건데, 이게 그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죠. 현재 시장이 아주 이쁘고 아름답게 곱게 올라가는 상황은 절대 아닐 것이니까 약간의 전문가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많이 조금 압박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는 최대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어떤 특정 지점을 넘어갈 때부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그 액션들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요 이정표라고 제가 계속 만들어 놓은 것, 이정표라는 게 뭡니까? 결국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정표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중심이 돼서 그 중심이 되는 내용들이 바뀌지 않으면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지 결국 이정표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것이 제가 이걸 만든 툴의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정표상이 그래서 계속 변동이 없다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페드와치 툴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10일 남았어요. 다음 FOMC까지 12일 후에 9월 20일에 이제 금리 발표가 나겠죠. 제가 왜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하락 국면이 아니다라고 보냐면 10년물도 그렇고 2년물도 그렇고 아직 여기서 보이는 고점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최소한 단기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2년물 금리는 아직 5%를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타영상으로도 그렇고 5% 부분에서 2년물 금리가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아까 보셨던 건 10년물이기 때문에 파형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년물 같은 경우는 5%를 크게 상회해서 상승 돌파해서 525에서 550까지도 가지 않았어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파형을 그렸다가 떨어지면서 장기적인 오파를 그린다고 하면 이제 시장이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아직까지 이 페드와치들에서 보는 형태가 가까운 시일 내죠. 11월, 12월 달부터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525에서 550까지의 어느 정도 상단에서 유지되는 국면, 이건 이번 사이클만 그런 게 아니고 2008년 전이라든지 2000년 닷컴 버블이라든지 매번 이렇게 버블이 커지고 나서 금리 정점에 이르는 시기까지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뭐 포머성이라고 나오는 그 상승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런 구간에서 최대치로 나옵니다. 왜냐? 골디락스고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시장을 질렀던 대부분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금리 상승이고, 금리 상승을 유발시키는 물가 상승이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지금은 고정이 되는 기간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9월 달부터 내년 5월, 6월까지 해서 최소예요, 최소. 3분기 정도가 현재 골디락스 정도라고 생각되는 금리의 고점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장이 포머성으로 안정감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감안하더라도 10년물과 2년물이 급격하게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서 사람들이 국제 쪽으로 돈이 몰릴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월 달에는 9월 20일 날 거의 100% 확률입니다. 92% 확률로 525에서 550 금리 인상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보이는 것들도 거의 50%죠. 여기 550에서 575도 거의 50% 수준이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갈팡질팡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런 심리가 반반이잖아요. 반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을 거듭할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에 나오는 확률이라는 건 매번 바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525에서 550으로 보이는 구간이 확률적으로 지속되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지표라든지 그리고 실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채 발행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페드가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물가와 고용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지표들이 뒤쪽에 여기 보시는 50% 확률의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전에는 보지 않았던 이 경제 지표 발표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50대 50이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정도로 유지된다고 하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매월 60, 70% 이상이 된다고 하면 시장은 안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50%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등락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큰 상승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60, 70%로 굉장히 안정적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 이런 포머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08년 리만 사태 전이네, 또는 2000년 닷컴 버블 사태 전에 대부분 있었던 상황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제가 주요 지지 저항 구간에 좀 왔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서 보는 파이 형태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파이 형태가 1파, 2파 이후에 저는 여기가 3파가 진행이 되었다. 1, 2, 3, 4, 5. 왜냐면 여기가 1파를 훼손하지 않았으니까요. 3파의 1파입니다. 3파 1, 2, 3, 4, 5에서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보자면 1파, 2파, 3파. 여기가 지금 4파 조정 구간인데 4파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4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저는 봤어요. 여기서 고점이 이제 인식이 됐다. 제가 몇 주가 아니죠. 며칠 전부터 여기서부터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점을 거의 인식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조정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 여기서부터 5파라고 보고 있는데요. 1, 2, 3파, 여기가 4파, 여기서부터 5파의 가능성이 있는데 4파의 조정 형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3, 5 이렇게 올라가는데 파형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기서 나오는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파형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가고 있다. 그래서 3, 5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일 것이고, 여기서 조정 형태가 4파가 끝났다면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파형이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어떤 파형이 여기 나오든지 간에 바닥을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334 정도나 여기 갭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한 번 더 테스트 해보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경제지표를 보시게 되면 제가 investing.com 이제 몇 번씩 이제 보내드리죠. 그리고 앞서 서두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최근에 왜 이렇게 이런 지표들을 많이 보게 되느냐. 지표에 따라서 충분히 심리적으로 많은 변동성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파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걸 집중적으로 계속 보고 있느냐, 발표 때마다 시장을 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게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게 파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구나 정도로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제가 국채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3년물 국채 입찰 이 퍼센테이지를 계속 보겠죠. 참고로 아까 2년물에서 4.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보게 됐을 때 이게 얼마나 올라가느냐, 실제가 얼마나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국채 입찰에 따른 국채 금리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는 또 10년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3일과 12일에는 여러분이 보신다고 하면 이런 지표들도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원유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원유 재고 상황에 따라서 등락이 생기지 않아요. 등락이 생기지 않는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걸 제가 일단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지표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표도 거의 보지 않고요. 보통 보는 거는 이제 미국 국채나 페드가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들은 한 번씩 보죠. 여기 있는
저는 대표적으로 근원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거 다 봅니다. 이런 걸 한 번씩을 보고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이런 걸 본다고 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느냐 혹은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표 기준으로 이정표 기준으로 파형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리고 그 파형들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나오려고 하느냐를 원인을 찾으려고요. 이유 왜 그렇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이 될까?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무엇이 될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적과 기본적 분석들을 종합해서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 영상에 그걸 다 넣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들은 다 대부분 뭐죠? 참고용 자료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경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뭐 유로존 이런 건 거의 안 봐요. 안 보고 이런 것들은 가끔씩 봅니다. 미시간 대의 5년 인플레이션 예상 이런 것들도 가끔 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물가지수라는 건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초로 보고 나머지 것들은 크게 잘 보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는 와중에 코스피백은 바닥을 좀 더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보조지표들이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 3, 5 형태로 가는데 1, 2, 3, 4, 5 형태로 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닥을 한 번 더 테스트하면서 향후에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올라갈 수 있겠네요. 다음 주부터 올라가는데 소비자 물가 지표가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수요일 날이네요. 수요일쯤에 아마 발표될 거니까 여기서 오늘 중에 좀 떨어졌다가 다음 주 수요일 전후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서 보자면 이제 나스닥이죠. 나스닥도 비슷해요. 나스닥도 비슷하다는 말이 현재 보이는 형태로 봤을 때는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조금씩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나왔던 파형대가 3파 이렇게 끝났죠. 상승 파형을 그린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고 있을 것 같아요.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1파의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거의 15,150.48이죠. 이 구간이 지금 1파의 고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이고 지금 4파 조정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반등을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떻죠? 파형이 완성되고 파형 규칙에 어긋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파형이 나오냐에 따라서 여기 전체 나오는 파형을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나스닥 월봉 기준으로 보면 어떤가요?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고점을 만든 이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거의 어떻죠? 90% 가까이가 돌렸어요. 90% 가까이 돌렸는데 한국 시장은 어떻나요? 대략 50%? 한 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한 30% 정도밖에 못 돌렸어요. 한국 시장 쪽으로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솔직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 시장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나중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현재 15,150.48을 크게 하락을 해서 떨어진다면 그럼 파형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형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3파, 5파로 떨어져서 쌍바닥을 지지하는 형태로 가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만 그렇게 갈 수는 없겠죠. 한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도 똑같이 그렇게 가야 될 건데 그것은 나중에 파형을 한 번 더 맞춰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넘어가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고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그리고 다른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발표되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시장이 꾸역꾸역 올라갈 거다. 그때는 이제 꾸역꾸역이라고 하기 조금 말하기 힘들겠죠. FOMC도 이제 발표가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가 내마녀의 날이죠. 각각 다음 주 목요일, 그 다음 주 금요일이 한국과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월달 초중반이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포지션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저는 그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 사항이 없는 상황이지만 지표들이나 이런 발표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파형 자체가 주요 지지층 저항 구간에 든 시장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파형 해석을 좀 해드리면서 설명 좀 드려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상은 그래요. 원래는 9월달쯤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초반에 이번 주부터 나왔다고 하면 저는 국채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많이 드렸을 거예요. 사실 국채에 관련된 얘기만 아마 했을 겁니다. 파형 해석은 이제 올라가는 걸로 됐으니까 한동안 올라가서 지지받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저항을 인식을 해서 하락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는 아마 국채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상승에 관련된 이런 모습이
엄청 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일단 파형 해석을 좀 해보는 걸로 오늘까지는 잡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방향이 좀 바뀌어서 지지 저항을 받고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국채를 계속 말씀드리겠죠. 국채가 좀 중요하게 됩니다. 많이 중요하게 되겠죠, 많이. 오늘 영상은 제가 장중에 좀 찍어봤는데요. 뭐 크게 달라진 상황도 없고 시황 자체가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이나 파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 분석 영상 이외에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영상 한번 지켜보시고요. 제가 중요하게 또 말씀드릴 내용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